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별곡 TV 주필 권영덕 박사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멋지죠. 인생별곡. 저는 박사이자 목사이자 전문 경제 연구가로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많은 바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수없이 많은 유튜브 틀면은 이 세상을 위해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재미있고 쾌락적인 것을 찾아가는 유튜브도 많습니다. 저는 이와는 좀 다르게 저는 학자로서 전문 연구자로서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을 이 현실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께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요 참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그 기본지원금, 재난지원금에 환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도 희한하게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통령부터 저 밑에 있는 정말 동사무소의 직원까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돈은 죽어서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는 말은 잘도하면서 살았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라는 얘기는 또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유교의 예교주의와 신분 고착적 가치관에 함몰된 그 또 기독교의 영지주의의 관점이 더해지면서 재화에 관련된 왜곡된 시각들, 잘못된 시각들이 더욱 고착화되어 버린 그런 영향일 겁니다. 사실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역병의 시기에는 돈처럼 기묘한 것이 없습니다. 직장인이나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직장이 문을 닫으니 하루하루 벌었던 일터는 찬바람만 일고 있으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또 그나마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가정이 계속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가장 참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가장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역사는 언제나 그랬으니까 희로애락이 늘 변해왔고 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부모님들의 삶이나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잘 견디면 또다시 좋은 세상 오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나쁜 세상,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세상에 대비해서 바로 저축하고 투자하고 보험도 들어야 된다. 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저축하고 투자하고 보험 드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소에 소비를 억제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력 없는 것처럼 보였던 선택인 저축이나 투자나 보험이야말로 환란의 시기에 맛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의 결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청와대 책임자를 비롯하여 잘 배웠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죠. 저작거리에 저희들과 같은 장삼 이사들의 엉뚱한 말이야 바람결에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먼지만도 못한 말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만은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엉뚱한 발상은요 국민들만 골병을 들게 합니다. 차라리 월급 타먹고 가만 계세요. 그 월급 토해내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우리를 더 도와주는 거란 말입니다. 환란의 시기에는 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사기가요. 최근 언론에 보면 가상화폐가 그 선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래도 족보가 있는 가상화폐죠. 이 족보가 있는 가상화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데도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잡다한 코인은 15분이면 뚝딱 만들어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만들기 쉽고 또 거래소에서는 출시하면은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 수수료를 받으니까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너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금방 만들어서 시장에 자꾸 내놓으니까 이 가상화폐 숫자가 1000여 개나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언론을 보면은 지금 가상화폐가 약 한 9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도 15분 만에 하나씩 계속 만들어져서 출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 1000개 돌파하겠죠. 도지코인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데 2014년에 딱 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출시를 했어요. 물론 이게
그 코인을 출시할 때는 코인 백서를 만듭니다. 목적, 운용 방법,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만듭니다. 이거야 뭐 백서야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고 머리를 짜내서 가장 좋게 만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켜지든 지켜지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약 한 90% 정도가 족보가 없는 잡코인이라고 합니다. 잡코인. 선진국에서는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족보가 있는 코인이 거래 총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족보 없는 게 약 한 90%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만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시장이 위험한 거잖아요. 이걸 보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죠. 드디어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위험을 경고하고 가상화폐 거래해가지고 손실 보면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당연히 보장하지 않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험 같은 거는 만약에 회사가 파산하면은 마지막에 국가에서 보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금년 9월이 되면은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이러니까 또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돈 좀 벌려고 하는데 왜 정부에서 나서 제동 거느냐고. 그리고 보호도 안 해주면서 세금은 또 왜 뜯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또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세면 또 정치인들은 또 주춤해요. 왜냐하면요. 표 있잖아요. 표. 표를 이제 고려하는데 사실 그 표란 것은 저 초원의 황소가 전부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 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내부조는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모아서 아우성을 치면은 주춤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겠다는 그 방식이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누군가 속아서 계속 들어와 줬을 때 내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여러분 이런 구조가 좋은 구조입니까? 땀을 흘려서 제품으로 생산되어 가지고 소비자 대중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닌데도 계속 누군가 속아서 들어와야 됩니까? 하여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대단히 다양하죠. 고대로부터 선과 악의 영역을 분문하고 돈을 불리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돈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죠. 악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추악한 면모들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모든 선지자들은 이러한 추악한 인간의 면을 조금 순화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인한 문제,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드는 인간의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돈을 없애면 세상이 화평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자식을 잃고 꿈을 버리고 생명을 버려야 했던 사람들에게 돈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선하게 벌고 난 다음에 뒤탈이 없는 방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보다 크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설록 이번 기회를 놓쳤더라도 곧 기회가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다리시겠죠. 또 손가락질 받는 부자, 비난받는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자, 가방끈이 짧아도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차별하지 않는 열린 기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저는 동양에서 처음으로 사마천의 화식전을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한 박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신 미국 하버드, 예일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도 매우 주목되는 논문이라고 심사 후에 참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었으며 짧은 기간에 G2에서 G1을 바라보는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사람이 많고 땅이 넓고 물자가 많아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중국인들의 피 속에 면면이 내려오는 화식 경제 사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화식전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현상과 결부시켜 실감도를 높여 드릴 것입니다. 최근에 LH 사태를 비롯하여 공권력의 부정이 판치는 현상에 여러분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분노해야죠. 그러나 분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사정이 뭐가 나아집니까? 여러분 경제사정이 뭐가 변합니까? 어쩌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원리가 무엇인가? 원리를 터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된 지식이 지혜로 발전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글 속에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경제의 전 과정에 선순환이 되도록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하지 않으시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의 약 5%가 부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경제 행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리가 바로 화식경제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가난했지만은 그 가난을 딛고 지금 살만하게 된 많은 사람들의 경제 행위에서 발견되는 원리가 화식경제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죠. 공짜 준다고 해도 그게 퀄리티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그 양을 충분히 주지도 않을 뿐더러 설록 조금을 준다 해도 그 주는 세력은 나의 생명을 구속해 버립니다. 나의 자유와 생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고 총무는 목구멍을 통제해야 된다. 여러분, 정부에서 주는 거 돈 몇 푼 그거 환호할 필요가 없어요. 주면 받으세요. 그 세상이 그러니까. 받더라도 저 사람들 정치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인 것인데 이 좀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우선 주니까 받는 그 맛에, 그래서 선거 때마다 옛날에는 매물이죠. 매혹시키는 물건. 예. 옛날에 제일 집신을 신고 다닐 때는 고무줄입니다. 고무신입니다. 고무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술을 못 사 먹을 때는 막걸리, 술 또가서 막걸리를 막 풀었습니다. 그거 한 잔 먹으면은 그 막걸리 사준 사람이 최고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고깃국과 입밥 먹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나라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 영토인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죠.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 이와 같은 주장 비슷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돼 가는데도 고깃국 입밥 먹습니까? 과거에 그래도 경제가 좋을 때는 태양절이나 명절날 이 돼지가 내려와서 돼지고기국을 끓여서 먹었대요. 그런데 그때 귀순한 북한의 간부들에게 들어보면은 돼지고기국 나오는 나라는요, 화장실 앞에, 우리나라 화장실이 아닙니다. 땅 파고 나무 2개만 걸어놓은 거, 이 화장실이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왜? 소화를 못하니까 설사가 나요. 오랜만에 돼지고기 국 먹고 다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이 불가능하고 오직 권력을 가진 당의 지시에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정말 이 선택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런 상황에 오래 살면 그 상황에 스스로 적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불편과 부당의 장기화는요, 그 자체가 감내해야 할 상황이라고 믿게 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사회가 분화되고 평등화된 사회에서 살수록 조그만 불편 부당해도 참지 못하고 한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에는 민주주의 나라고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싸워? 눈만 뜨면 싸워. 우리나라와 같죠. 왜 싸우겠습니까? 불과 100년 전에 싸웠습니까? 찍소리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싸움이 있었지만 그거는 배운 사람들끼리, 권력을 잡은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예. 남인과 북인이 싸우고 노론과 소론이 싸우고 기호학파와 저 밑에 있는 변두리 학파가 싸우고, 그러다가 기축옥사 같은 데는 죄도 없는데 정예립에 나뉘지 않습니까? 정철이가 죄도 없는 영남의 선비들 다 잡아들였는데 죽인 사람이 1000명이라고 하죠. 서해 유성룡도 그때 죽을 뻔했는데 의심 많은 선조가 생각해보니 다 죽이고 나면은 오히려 권력을 잡은 저쪽 세력들에게 자기가 휘둘릴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서해 유성룡은 살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선왕조 500년, 김씨왕조 100년의 역사는 사실은 국민들의 DNA를 열등 DNA로 완전히 개조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세상은 엄청난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또 눈치 보기 시장입니다. 누구 하나 뭐 잘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마구 따라옵니다. 저희 그 집 그 서초구 그쪽 골목에도 골목 안쪽인데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누가 저기 올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왜 여기 오느냐 하니까 주택가에서 조용하고 또 사람들의 이동이 번잡하지 않으니 와서 3시간, 4시간 정도 얘기하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다른 데보다 1,000원 비싼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길 건너에서 하나 생기고 그 옆에서 또 하나 생기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있더니만은 그 자체가 이미 안착 단계에 들어가니까 한 가게는 역시 손님이 많고 두 가게는 가끔 보면은 이게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와서 뜨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레드오션 시장에서 남 따라하기 또 경쟁이 심한 데 들어가서 내가 살아남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블루오션 시장 있잖아요. 기회가 얼마든지 그 열려 있는. 그런데 이런 또 시장은 없죠. 최근에 나온 신조어입니다만 퍼플오션이라고 해서 레드 시장에서도 블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그 기회를 습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화식경제 이론이 바로 그 블루오션을 찾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남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의 강남구 대추동의 아파트가 음마 아파트가요 쭉 떨어졌을 때가 있죠. 야간 7억으로. 이때는 아무도 사지 않아요. 팔려고 내놓아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3배 정도 올랐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자꾸 살려고 해요. 자꾸 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그 지식이 잘못되기 때문에 지혜로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화식경제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와 접목시켜 가지고 계속 제가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들어주시고 메모도 하시고 또 다 들은 다음에 저에게 구독, 좋아요,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 제가 값진 강의, 저의 강의를 듣고 실행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돈 걱정 아닙니까? 지금 2030들이 직장을 잡지 못해서 취업을 못해서 난리 아닙니까? 왜 취업합니까? 돈 아닙니까? 돈. 월급을 받아야 먹고 살고 폼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는 하지 않으시고 누가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그게 와르르 이더리움에 돈 벌었다면 그게 와르르 새 가상화폐 나왔다면 그게 와르르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만 옛날에 약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쿵쾅쿵쾅 쿵짜라짜짜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한 100명 200명 모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연출 연기하고 요즘 그때는 그 문화가 그런 겁니다. 예술이 요즘과 같이 한류를 뭐 방탄소년단 우리 포항 동해중학교 2학년 전유진 양 이렇게 퀄리티 높은 그러한 그 음악가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다 그런 겁니다. 여기 뻘건 여기 그 연지 바르고 여기 뭐 시커먼 거 바르고 이빨에 김 발라가지고 빠진 것 같이 맹구 이빨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 시절에 우르르 몰려오면 결국은 그 약 팔잖아요. 검증도 되지 않은 약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하시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가장 신속하게 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화식경제 원리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